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자, 오늘도 캠핑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요, 오늘 캠핑 손님은 무려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경기도를 위해서 또 경기도 의원까지 되신 분입니다. 명재성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멋있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원 명재성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고양시고요. 앞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운 좋게 경기도 의원이 됐습니다. 아침에 쌀쌀하더라고요. 지금 열대가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우리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도민도 좀 삶의 질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파이팅하고 시작해야겠네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자, 딱딱한 좀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캠핑장으로 모셨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편안하군요. 고양시도 이렇게 캠핑장이 잘 되어 있나요? 고양시는 캠핑장이 별도로 없고 네. 킨텍스 주변에다가 별도로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 40여 개 정도 40여 개 정도?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그 캠핑장이 코로나 때는 네네네. 코로나 환자를 위한 임시 숙소로 썼죠. 아, 그렇군요. 예. 요즘 캠핑도 대세니까 예. 고양시 하면 또 파주랑 가까워서 많은 분들께서 놀러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캠핑장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네네네. 땅이 이제 없나요?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가 많잖아요. 예. 근데 총량제에서 묶여서 예.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총량제 때문에 다른 시군에 포기했을 적에 고양시가 배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예. 현재 그린벨트는 캠핑장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 총량제 때문에 예. 그런 게 있군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산이 우리 지역이거든요. 예. 북한산에 사기막골이라고 있어요. 사기막골? 예. 국립공원에서 캠핑장을 만들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요? 예. 이야. 곧 개장을 할 텐데요. 거기는 다른 게 뭐냐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익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을 피울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고. 그리고 시간도 저녁에 또 야간에는 또 제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곧 개장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국립공원은 막 우거진 숲과 근데 살림. 조성된 데가 사기막골이라고 옛날에 굿땅이거든요. 굿땅. 예. 굿땅을 예. 정화하면서 없애면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가 약한 사람들은 저도 기회 되면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저도 가고 싶은데 아직 개장을 안 했어요. 흔히 굿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막 풍수적으로 되게 좋은 위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마 산행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북한산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 시민들이 엄청 많이 가시죠. 수도권 시민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다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캠핑장 와서 캠핑 얘기만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무려 40여 년간 공직생활 하셨어요. 제 나이, 제 인생인데 거의. 대단하십니다. 근데 별명이 있으세요? 가명이 있으시던데? 제가 이름이 명재성인데요. 명재성. 예. 옛날 노래 중에 남이란 글자에 저만한 지으면 님이 되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하면 지금 남이 되는 도르남. 도르남. 예. 근데 요게 제가 이제 공무원 할 때 좀 그때 한 7급 됐던가요? 그때 잘 의원님께서 너 공직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명재성인데 모음을 그냥 180도만 바꾸면 명재상이 된다. 재상? 네. 그래서 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되라 그래서 명재상으로 우리 좀 불러서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재상이 될 상인가? 재상하면은 왕을 인근 거리에서 모시는 요즘 말로는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약간 이렇게 목표가 혹시 재상이 될? 그래서 보통 인사 업무를 한 2년 보면 많이 보는데 예. 제가 한 5년 6개월을 봐서 인사 업무를 5년 이상 보셨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친하면은 이게 사람들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과 내 직원들하고만 어울리지 개인적으로 다른 직원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부 인사들도 있잖아요. 또 그때 향후에도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이게 접촉을 끊어보니까 이게 건방지니 언제부터 너가 인사과장이 하면서 이게 좀 상당히 나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인사과가 어찌 보면 약간 좀 힘도 있는데 사회생활하기 좀 힘드네요. 힘들고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승진을 시켜주면 진직시켜주, 인자시켜주냐 그러고 안 시켜주면 원수가 되는 거고. 근데 과장하다가 이제 국장 진급하면서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복지여성국장 할 때는 그게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단체들하고 어울리고 복지국. 복지국인 또 복지과. 어린이집 또 그 어르신네 보훈단체 여러 단체들하고 하니까 야 이게 내가 진짜 공직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권이 나랑 안 맞는다. 남들이 부러워하지만은 예. 그 실상으로 인간성을 해보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예, 예. 감사과랑 좀 비슷하네요. 막 의심하고 그렇죠. 막 감사해야 예, 되니까. 감사하고 인사는 별로 피하고 싶은. 예, 가고 싶어하지만은 하다 보면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아 근데 40여 년간 그 공직생활 하셨는데 고양시에서 몇 년을 하신 겁니까? 제가 83년도에 여수시에서 이제 공무원 하다가 네네네. 90년대 왔기 때문에 고양시만 해도 벌써 한 34년 그 정도 해요. 그럼 뭐 고양시에서 구청장을 2번이나 하셨다고요? 예. 예. 서구청장? 서구청장 하다가 진급해서 기획조정실장 가서 그 다음에 덕양구청장이 그 이제 한 인구가 49만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3급 티오기 때문에 제가 그 덕양구청장. 그럼 일단 고양시가 고향은 아니시네요. 뭐 어떤 인연으로 고양시에 오신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 그 이제 와이프 고향이 여수거든요. 예. 그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고향에서는 살기가 싫다. 한번 떠나보고 싶다. 다른 데서 이렇게 친정 그 어르신들이 집정촌이 많잖아요. 거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게 같이 그냥 하는 게 좀 스타일상 그 예부에서 와이프가 그 부산에서 직장 생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같이 결혼해서 하는 건 좀 안 맞았나 봐요. 가끔 저도 좀 시골 사람이라서 젊었을 때는 시골을 좀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정착한 곳이 고양시. 예. 고향이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됐다. 그때만 해도 고양시가 지금처럼 막 큰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때가 25만 원 정도 됐죠. 그렇죠, 25만. 그때 그 군 시절이 7급에다가 1개 면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보통 옛날에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가 하나 생긴 건데 네. 고양시는 그냥 그 도는 복합 도시인데 바로 성격을 시로 신경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모델되어서 지금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세워질 때부터 그 역사를 다 보신 거네요. 일단 그때 그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할 적에 보상하고 그럴 때 저희들도 막 그 주민들 대모하고 그랬잖아요. 싸우고 막 난리 났었죠. 그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신도시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같이 주민들 설득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진짜 힘드셨겠다. 예, 사실은 고양시가 그때 네네. 그 한창 커가는 도시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할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예. 그런 좀 큰 도시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그 고양시로 전임하고 있고.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3급까지 올라가셨어요. 야,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만나 뵙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예. 이제 3급이고 그러니까요. 부시장은 보통 도에서 오는 거고 네네네. 그 지자체 기초에서는 한번 최고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본인이 생각해도 어떻게 뿌듯하십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설마 3급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아, 내가? 그죠? 내가 어떻게 예. 구청장까지 하냐고. 예. 스스로도 생각해도 대견한데 주변에서 누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어차피 공무원들이야 이제 업무 일을 하지만은 제가 주로 이제 야근을 많이 했었어요. 야근을 많이 하셨어요. 예, 아. 뭐 거의 일벌레. 그때 신혼 초에만 해도 내가 그 읍사무소 재무국에 있었거든요. 예. 보통 퇴근을 그때 이제 큰애가 임신 한 6개월 됐는데도 그때만 해도 맨날 토요일 없이 저녁 10시에 가고 그리고 공무원 하면서 거의 정시에 퇴근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걸 참아준 예. 이제 아내하고 이제 아내분께. 예, 아내하고 애들이 좀 고맙죠. 아내분 덕분에 내가 3급까지 됐다. 부청장까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도의원까지 됐다. 예. 자, 카메라 보시면서 아내분께 영상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큐. 제가 도요 이거 눈물이 나요? 이거 좀 알겠습니다. 자, 패스. 영상 메시지 패스. 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제 경기도 의원까지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공직생활하고 이 정치인의 삶 뭐가 좀 달라요? 아무래도 공직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게 거의 그냥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치는 좀 틀리죠. 그
좀 자유로운 정도 있고 네네네. 그 예산을 뭐 심의하는 거 행정사무 감사도 하고 또 특히 이 도의 기초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기초 같은 경우는 한 의원이 한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만 해도 이제 150명이 넘어가니까 6명 거의 그 국회 같이 그 당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당론에 많이 따르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치열한 토론도 하고 그러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 좀 틀린 것 같고 또 자기가 원하는 조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40년 공직생활 하시다가 나 정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원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했죠. 그냥 은퇴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까 하다가 공무원들이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그 틀에 박힌 생활 하다가 예. 이 정치 나가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거 하려 그러면 처음에 될 수 있을까 두려움부터 있었는 거고. 맞아.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권유를 했을 적에 우리 그 주위에서 권유하고 또 지역구 이제 한준호 의원도 이제 권유를 했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한 고양시에 벌써 한 35년 정도 그 거의 지역을 다 알잖아요. 행정도 제가 부서 읍면에서부터 그냥 뭐 시청까지 다 겪어보고 다 알죠. 그게 지금 그 경험과 지식을 그냥 사장하기도 쉽고 좀 그걸 좀 활용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크게 결심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공무원들이 정치인 할 때 네. 집에서 반대를 하면은 거의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아내분께서 그냥 정치한다고? 처음에 그러다가 흔쾌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역구가 그 민주당의 한준호 예, 한진호 의원인가요? 요즘 예. 굉장히 예. 인기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예, 그것 때문에 좀 핫하신 분입니다. 예.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예. 제가 아나운서 준비할 때 굉장히 물어봤던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제가 그분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물 잘생겼어요. 인물 잘생기고 또 네. 아나운서 출신이라 말도 잘하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일을 잘하더라고요. 일을 잘해요. 예. 거기 보면은 벌써 그냥 우리 지역구의 행신중앙모형 향동역 역사만 해도 그 많이 유치했고 그 아시겠지만은 행신동이 그 KTX 기지창이 있거든요. 예. 근데 호남선하고 그 경부선은 출발을 해요. 네. 근데 강릉 가는 노선은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 주민들이 계속 해달라 그러는데 그 한준호 의원이 국토위에 이제 소속돼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토에 있으면은 거기 그 KTX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강릉 가는 노선을 그때 2021년 4월 1일 날 드디어 개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침 한 7시고 출발하고 강릉에서 한 9시쯤에는 이제 다시 올 거예요. 근데 거의 매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참 일 잘하시고.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많이 좀 정치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그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부족한 면을 많이 채워주시고. 예. 그 한준호 의원이 사실은 딱 외모로 보면 굉장히 귀공자 스타일. 귀공자 스타일인데 그분도 그 참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이제 공군 갔다가 그다음에 공군 가서 그때 제대하고 나서 고졸 사원을 아시아나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이콤 하고 그다음에 나 늦게 이제 연세대 나오면서 했었는데 그때 항상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노숙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는 거의 자기 좀 늦게 졸업한 게 그 자기 자수 알바해가지고 다 학비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편해요. 술 한잔 먹으면 되게 편해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참 정치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 고생한 거 생각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의원님 나오셨는데 한준호 의원님 너무 얘기 많이 했다. 이따가 하는 부분이 한준호 있더라고요. 의원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우리 의정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보죠. 고양시가 당면한 문제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손바닥 보시기에 훤하시니까 고양시는 제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되게 일산이 업도 옆에 있으니까 좀 화려한 도시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현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고양시가 그 일기 신도시 된 지가 한 그 30년이 넘었고 그때 25만 명에서 108명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거의
저기 예곽 쪽에 가면은 소규모 빌라들도 많고, 그다음에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근데 일산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이제 행신도 이제 택지 개발은 좀 이따 30만이 돼요. 30만요? 아니 30년이 더. 30년, 30년. 그러니까 당초에 기반 시설이 그냥 상수도로니 도로니 이게 다 노후가 돼가지고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일기 신도시의 문제점들인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이번에 이제 창릉 신도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오면서 우리 쪽에 택지 개발이 많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자족 도시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고양시가 배드타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4대 규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가 그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대학교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다른 기업체가 온다 그러면은 중과세를 때려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김포나 파주 같은 데는 그 성장 관리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자족 시설이 없다. 공장 그 일산 테크노밸리에 공장 용지를 한 10만 평방미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또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족 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수정법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과밀 억제권역만 해제되더라도 좋은데 이 고양시에 국회의원 4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비수도권이다 보니까 그 수정법을 거의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걸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되면은 북부 지역에 낙후된 데를 지금은 양쪽 다 하니까 아무래도 북부 쪽에 신경을 쓴다 그러지만은 좀 덜 쓰거든요. 그러면 자치도가 되면은 그 도지사님 새로 되신 분은 어떻게든 그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게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도지사님들 많이 만나 뵀는데 이제 북부 발전하겠다.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남부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부 발전이 되면 또 과밀억제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보완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가교 역할을 하시는 게 의원님의 또 책임이시네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적극적으로. 고향인데. 고향이죠. 상임위는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역시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도시환경위원회가 좀 이질적인 거예요. 그 도시를 또 개발하는 거 있고 또 환경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두 개를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지금 그 도시 쪽은 지금 뭐 전세 사기랄지 그런 것도 있고 해는 계속 발생하는 거고 환경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전번에도 보니까 이제 친환경 쪽으로 나고 그 탄소 중립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전임 정부에 비해서 이제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지사님은 환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지금 온난화도 그렇고 이 친환경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환경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발전도 발전이지만은 환경이 더 일단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발전이 더 위인 것 같은데 점점 환경이 올라와야죠. 네, 그렇죠. 이번 여름 이 더위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아예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호우가 옛날에는 태풍이 그냥 오다가 1년에 한두 번 오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뭐 집중호우가 오고 그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환경 영향이 크거든요. 자, 의원님 이제 경기도 의회 입성하셔서 1년 좀 넘었죠, 지금. 1년 좀 넘었나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좀 재밌으세요? 좀 맞으세요? 그 사실 여기 오니까 초선하고 재선하고 삼선하고는 아예 이게 그 물론 이제 국회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초선은 한계점 항상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아직 한계가 있죠. 근데 처음에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이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 자체가 다 이 자체 사업보다는 다 시군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부분이랄지 그게 집행하는 부분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행정 부분은 좀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공무원이 몸에 뱄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그 정무 부대표를 맡으면서 그다음에 광역
협의회도 남경필 대표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모 TF 단장도 맡고 그래서. 그러세요? 네. 정치적으로 좀 그래도 좀 빨리 적응한 편입니다. 빨리 적응. 예. 40년에 물이 금방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장점이 될 거예요. 자, 의원님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좀 남고 싶으십니까? 멋진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선거할 때 항상 그 만나는 그 시민들한테 현장에 다 항상 만나겠다. 현장 듣고 실천하겠다. 근데 그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만나야죠. 그래서 그 정치라는 게 사실 생활 정치가 돼야 되는데 뭐 큰 도로를 만들고 뭐 광역 도로 만들고 뭐 시설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같은 데 시설 개선해서 요즘은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거의 같이 그냥 그늘막에서 또 더위도 펴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 그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생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 인생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어떤 좋아하는 뭐 영화, 음악 다 좋고요. 뭐 표현도 좋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인문학이라기보다 나는 이제 건배사. 네, 건배사도 어찌 보면 인문학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건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한도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한도전이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그게 이제 그 건배사라면은 이 어떤 민원사에 있을 때 무조건 도와주고 또 하나씩 도와주고 그러면 민원이 찾아오기 전에 도와주실 때 찾아서 도와주고 그리고 민원이 있다고 전화하기 전에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그 행정할 때도 그렇고 의정할 때도 그렇고 이 말이 딱 그 생활 정치하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한도전. 물론 뭐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거보다는 이게 의정 활동하는 데는 무한 도전이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정치 활동할 때는 무한 도전이 최고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고 무조건 도와주자. 이겁니까? 그냥 도와주실 때 도와주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배 한번 할까요? 자, 한번 외쳐주십시오. 제가 무한 한번 도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무한 도전. 오늘 캠핑 통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은데요? 좀 부드럽게 진행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쓸데없는 말 저희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죠, 뭐. 되게 편하게 진행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한도전처럼 열심히 고양시와 또 경기도를 위해서 애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말 마지막 그 건배사처럼 도전하는 그런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의전 토크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